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습관처럼 왼쪽 귀를 막아보곤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반으로 줄어들고 빗소리가 웅웅거리는 진동으로만 느껴질 때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사셨던 고요한 세상을 아주 조금 짐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32살 강현수입니다. 오늘 출근길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아이를 기다리는 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이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었고 열병을 앓은 뒤 청력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세상은 늘 침묵이었습니다. TV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천둥이 쳐도 제가 아무리 크게 울어도 아버지는 알지 못하셨죠. 대신 아버지는 눈으로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제 입모양, 표정, 그리고 어깨의 떨림으로 기분을 알아채셨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말 대신 손짓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주시던 큰 손, 공사장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나던 흙 냄새, 저를 볼 때마다 소리 없이 지으시던 그 사람 좋은 미소. 하지만 그 영웅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건 제가 교복을 입고 사춘기라는 열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차는 뭘 타는지 서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하셨고 말을 어눌하게 하셨으니까요. 혹시라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까봐 저는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맞벌이라 집에 아무도 없어.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 앞까지 저를 데리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교문 앞에 서 계신 아버지. 저는 친구들과 나오다가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 현수야. 저 아저씨가 너 보고 손 흔드는데? 아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입을 벌려 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셨고 손을 크게 흔드셨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눌한 발음, 흙투성이 옷.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치기 어린 자존심이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가자. 빨리. 저는 도망치듯 친구들을 이끌고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에 숟가락을 놓아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당신을 모른 척했다는 걸 아셨을 텐데도 아버지는 그저 웃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 미소가 어린 저에게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왜 화도 안 내? 왜 바보같이 웃기만 해?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 및 진로 상담 안내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오냐, 아빠가 오냐 떠들썩했지만 저는 안내장을 가방 깊숙이 구겨 넣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학교에 오게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신 선생님이 부모님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안내장을 꺼내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내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습니다.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셨거든요. 내용을 다 이해하셨는지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동그라미 치시고 장롱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옷걸이에 거셨습니다. 오시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그 어눌한 말투로 선생님과 대화하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들이 너네 아빠 벙어리야? 라고 놀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달력에 쳐진 동그라미를 손으로 지우며 소리쳤습니다. 입모양을 크게 하면서요. 오지 마. 학교 오지 말라고. 아빠 말도 잘 못하잖아.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창피해 죽겠어.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쏟아낸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아버지 가슴에 박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제 입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안 갈게. 수화도 아닌 그 쓸쓸한 손짓. 아버지는 양복을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참관 수업 당일. 교실 뒤편은 학부모님들로 꽉 찼습니다. 제 뒤만 빼고요. 빈자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안 오셨네.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현수야, 잠깐 교무실로 올래? 혼나는 건가 싶어 쭈뼛거리며 갔는데 선생님 표정이 묘했습니다. 선생님은 창밖 먼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아버님이 많이 수줍음이 많으신가 봐? 네. 아까 체육 시간부터 계속 저기 운동장 펜스 뒤에 서 계시더라. 들어오시라고 손짓했는데도 괜찮다고 손사래만 치시네. 너 수업 받는 거 계속 보고 계셨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려나가 운동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담벼락 녹슬은 철조망 펜스 뒤. 거기에 익숙한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양복을 입으면 눈에 띌까봐 일하다 지나가는 척 작업복을 입고 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까치발을 들고 담벼락 틈새로 우리 교실 창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모습, 발표하는 모습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눈으로 담고 계셨던 겁니다. 행여나 아들이 볼까봐, 친구들이 볼까봐 나무 뒤에 반쯤 몸을 숨기신 채로요. 아빠,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뒤돌아 걸어가셨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아직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였습니다. 학교엔 오지 말라고 소리쳤던 아들이 배고플까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붕어빵만 식지 않게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 사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 못했던 건 귀가 멀쩡한 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입모양으로 또 서툰 수화로요.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다. 다 안다는 듯이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아버지는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 교복 입은 거 참 멋지다. 말은 못 들어도 아빠는 현수 마음 다 들린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지금도 힘들 때면 저는 눈을 감고 그때 그 담벼락을 떠올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봐 주셨던 그 시선. 그 절대적인 사랑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잔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혹시 부모님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모님 손을 꼭 잡아드리세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이 그분들의 손에 굳은 살처럼 박혀 있을 테니까요. 아빠, 들리세요? 이제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말할게요.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강현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